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본 이론 2 개강이고요. 오늘 1시간 정도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주체 시간부터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기본 이론 1 하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텐데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잠깐만 배경 설명을 하고 진행할게요. 저희가 4월에 개강해서 기본 이론 1을 36시간, 저희가 4시간씩 해서 9회차 수업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총론 파트, 그래서 개념부터 기초까지 해서 총론 파트를 이론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론 강의.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 2인데, 기본 이론 2는 기본 이론 1이랑 범위가 거의 똑같죠. 여기 3방식을 제외하면 범위가 겹쳐요. 그래서 기본 이론 1 때 이론 강의 형식으로 했던 거를 논술 강의 형태로 바꿔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2회독을 하는 거죠. 기본 이론 1 때 했던 거를 한 번 더 수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당연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같은 내용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일 거예요. 왜냐면 1차도 해보시면 기본 이론 내용 듣고 문제 푼다고 해서 문제 바로 풀리는 거 아니잖아요. 듣는 거랑 문제 적용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 다른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복합적으로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체적으로는 같은 건데 이걸 이렇게 썼을 때랑 이렇게 썼을 때랑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약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컨텐츠 자체는 똑같은데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이론 강의에서 논술 강의로 완전히 바뀌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3방식 파트는 저희가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이론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기본 이론 2가 이제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 1로 넘어가게 되죠. 9월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36시간인데 이렇게 1, 2 문제풀이 1까지 그러면 3회독을 하시는 거죠. 3회독을 하시는데 차이는 얘는 이론 강의고 얘는 논술 강의고 얘도 논술 강의입니다. 그러면 2번이랑 3번의 차이는 뭐냐? 얘는 목차까지만 설계를 하는 거고요. 얘는 목차 플러스 서술까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지금 연기 같은 거 개강하나요? 연기? 7월 달에 해요. 7월 달에 이제 연기 개강하면 바로 이제 문제 나눠주고 답안지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들 멘붕이 많이 오죠. 처음에 난 가만히 앉아서 들은 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뭘 목차 잡고 쓰라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점프업을 하니까 이제 힘들죠. 그래서 다들 이제 연기 개강하면 처음에는 이제 드디어 내가 시험에 한 발자국 다가가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의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초반에 많이 떨어져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했는데 이제 전혀 안 써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쓰는 거지? 하면서 막 열등감 느껴지고 거기다 막 점수도 매기고 채점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을 막 궁지로 몰죠. 그래서 연기 스터디를 하면 많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수업은 아니니까 저희는 좀 단계를 나눈 거예요. 이제 막 이론 강의만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목차를 잡고 문제 분석을 하고 답안지 쓰는 것까지 어떻게 한 번에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를 좀 나눠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목차를 설계한 다음에 답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똑같이. 그래서 목차 짜는 것까지만 해보자. 이것도 힘들어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차 짜는 것까지만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1 때 이제 서술까지.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3회독을 하는 건데 3회독을 해도 문제풀이 1 들어가면 막 써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막 써지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막 안 써지니까 수업을 듣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 밑그림 그리고 이제 덧칠하면서 완성하듯이 3회독을 하시면서 점점 공부량을 늘리고 늘려가서 결과적으로 문제풀이 1이 끝났을 때는
1이 끝났을 때는 이제 이때는 시험장에 들어갈 정도의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차이는 뭐냐, 이때까지는 이제 총론 파트만 다루는 거고 기출문제까지만 다루거든요. 근데 시험은 기출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출문제 베이스로 해서 미기출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트렌디한 예상 문제들이 나오니까 요거까지를 해야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올해 시험장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하려면 당연히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선행되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3단계로 나눠서 36시간씩, 적은 시간은 아니겠죠? 거의 학교로 따지면 한 3학점 붙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6시간씩 3번 해서 공부하시고, 여기서 이제 기초 체력이 완성되면 그때는 이제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까지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저희 시험은 논술 시험이니까 논술 시험에 특화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짠 건데, 이게 논술 시험이 아니라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이라고 보면 얘가 기본 이론이고, 그 다음에 얘가 문제풀이고, 그 다음에 바로 최종 점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의 강의는 감정평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거의 3단계예요. 이론, 문제풀이, 예상, 뭐 혹은 뭐 실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론은 똑같죠. 뭐 내용을 알아야지 뭘 하니까. 이론은 똑같은데 얘는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논술만 따로 연습을 하는 강의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고, 얘는 이제 문제풀이, 당연히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내가 배운 걸 기출문제에다가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도 달라요. 실제 객관식은 이때 기출 때 했던 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죠. 거의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 거 그대로 재탕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정들이 다 공부가 되어야 실제 시험장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공부 스케줄을 잘 짜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는 수업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인지, 내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수업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강 요건은 기본이론 1 수강생이라고 했는데, 꼭 제 수업을 듣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전체 감정평가 이론 총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면 상관없습니다. 어떤 수업을 들었더라도. 저희는 기본이론 1 할 때 과제를 3개를 내드렸죠. 의의노트, 개념체계, 기본서 정도, 이렇게 3가지를 내드렸는데, 이 중에 이 개념체계는 수업을 할 때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의의노트랑 뭐 기본서까지 들고 오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저희 이 수업은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개념체계 이거 해봤자 뭐 10장도 안 되잖아요. 그쵸? 요 개념체계 정리하신 거랑 그냥 연습장 같은 거, 뭐 혹은 답안지에다 연습하시는 분들은 답안지 정도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교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 문제를 분석하고 목차를 짜는 건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자동차 운전이나 뭐 자전거 타는 거를 뭐 암기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몸으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교재를 일부러 없앤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냥 몸만 오셔서 연습하시다가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또 의욕이 또 넘쳐서, 그런 분들 별로 없겠지만 나는 복습이란 걸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문제는 올려드릴게요. 수업 때 썼던 자료는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을 정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습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별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우리가 뭐 자전거 타고 운전 연수 받고 하는데 뭐 복습 같은 거, 뭐 필기 같은 게 필요합니까? 그렇죠? 다 공감되시죠? 필기, 뭐 복습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때 와서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왜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행 방식은 문제를 띄워 드릴 거예요. 화면에 기출문제를 띄워 드리고 여러분들이 목차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보통 저희가 100분
시험을 보면 목차를 짜는데 최대 30% 정도까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10점짜리 문제를 푼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분을 드리면 된다? 3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목차를 짜는데 20점짜리 문제를 푼다? 목차를 몇 분 드리면 된다? 6분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간보다 더 걸리겠죠.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저 3분, 6분은 공부를 1년 3개월 하신 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리미트로 삼고 있는 시간이 3분, 6분인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에 하시는 거니까 3분, 6분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저게 시간 뭐 이거 타이머 켜놓고 하면 사람이 빨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능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거지, 빨리해라고 한다고 해서 빨라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억지죠, 억지.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건 지금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목차 세우고 문제 분석하고 처음 하는 건데 시간을 제약을 해버리면 더 안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고, 시간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잘 쥐어 짜내보세요 라고 접근을 해야지, 시간 3분입니다 스타트 이렇게 하면 제 실력 발휘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제약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 강의를 날로 먹어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목차 짜는데 드리면 너무 이렇게 욕을 먹겠죠?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시간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문제 미리 나눠주고 집에서 짜오면 안 되나? 집에서 30분이든 60분이든 짜오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긴장감이 또 풀려서 안 돼. 그렇죠? 강의실에서 하는 또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 긴장감을 못 이긴 사람들이 전 따로 연습할게요 라고 하시는데 또 그렇게는 또 안 돼. 그래서 적당히 절충안으로 타협을 해서 강의실에서 같이 하시되 시간은 뭐 요 정도? 문제가 아주 특별히 좋은 문제거나 여러분들이 처음 푸는 문제일 때는 제가 시간을 욕을 먹더라도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직접 짜신 거를 제가 하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서 왜 저렇게 내가 못했을까? 왜 혹은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바로바로 생각하시면서 몸에 익히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예습 필요 없고요. 네, 복습도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짜면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목차 연습한 거에다가 이제 서술만 붙이면 답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연습해 보고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차를 이 수업 때 짜잖아요. 집에 가셔서 본인이 목차를 짜고 제 거랑 비교해 보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아, 저거는 강사의 예시 목차가 더 좋네? 그러면 나도 예시 목차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최종안이 나오겠죠. 그 최종 목차를 가지고 집에 가서 서술을 해 보셔도 돼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문제풀이 1대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문제풀이 1을 진행할 때 시간 제약을 안 두거든요. 문제풀이 1 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 뭐 보통 한 3시간씩 막 쓰더라고 사람들. 3시간이 걸려도 좋고 4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본인이 직접 짠 목차로 직접 서술을 해서 최고의 답안지를 내주세요 라고 저는 문제풀이 1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하는 그 GS 스터디랑은 달라요. 뭐 100분 딱 정해놓고 뭐 문제 풀고 등수 매기고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이제 경쟁 안 시키고 스트레스 안 주고 시간 충분히 드린 다음에 대신에 여러분들 실력 발휘를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내가 못하는 거지. 그쵸?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굳이 지금부터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문제풀이 들어가서 서술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좀 미리 나는 원래 좀 준비하는 타입이야, 난 T야, 뭐 이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집에서 미리 한번 써보셔도 돼요. 근데 연습하실 때는 그때 기본 이론 1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차를 하나 잡으시면 이 목차 하나당 4줄 정도 쓰시면 되거든요. 4줄. 말이 4줄이고 애매하니까 정해드리는 거고, 뭐 3줄에서 5줄 사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3줄에서 5줄이면 보통의 글자 크기, 뭐 보통의 자간으로 따지면 한 3문장에서 많으면 5문장 정도. 답안지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보통 한 줄에 한 문장 정도 쓰면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줄, 4줄 써야 되면 한 3, 4문장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나는 한 문장이 안 나오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장을 더 잘라야 돼요. 모든 논술과 모든 글쓰기의 가장 기본은 단문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짧게 글을 쓰는 거. 이거는 공부하는 학자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든 다 공히 받아들이고 있는 원칙. 문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잘 쓴 문장이다. 길면 길어질수록 못 쓴 문장이다. 중원부원하는 거죠. 그래서 짧게 쓴다라고 하면 보통 한 목차에 4줄을 쓴다. 그러면 보통 뭐 3줄에서 5문장 정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미리 연습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짠 목차를 집에 가서 한번 써보는 거죠. 한 4줄, 뭐 5줄 써보시면서 미리 준비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 이론 1때는 수업 끝나면은 요게 여러분들한테 남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이론 2는 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본 이론 9번 수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를 보고 문제 분석을 하고 목차를 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익혀지실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남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논술기초라는 수업을 제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뭐 논술이라는 거를 별도로 배우지 않고 감정평가 수험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뭐 어떻게 합격을 해가지고 뭐 회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가 잘 하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제 학원 수업을 제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들이 어떤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논술이었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바뀌고 있지 않은 시스템이 기본 강의 끝난 다음에 바로 사람들을 다 연기 스터디로 집어 넣어버려. 갑자기 막 답안지를 시간 안에 막 암기까지 해가지고 막 이걸 막 쓰래. 물론 100점은 안 주죠, 처음에 뭐 40점도 주고 60점도 주고 이렇게 문제 수를 줄여가지고 시간을 맞추지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내가 뭐 뭘 얼마나 배우고 했다고 이 경쟁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든 게 논술기초라는 수업인데, 논술기초를 제가 짜면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봤던 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학위 논문 작성법을 공부를 했었고요. 학위 논문 말고 저희가 논술로 글을 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대입이 있죠. 대입 논술.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공부를 하고 이 강의를 만든 겁니다. 우리 시험에는 사실상 이게 더 가깝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 이쪽 세계에 계신 분들이지 이쪽 세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보통 학부 때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학부 때 논문을 안 쓰고 학위를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위 논문은 이제 석사, 박사인데 보통 이제 석사를 지원하게 되면 석사 때 이제 논문 쓰는 기초를 가르쳐 주거든요. 저희 논술 기초 배우듯이 논문 쓰는 기초를 가르쳐 주는데 그 논문 쓰는 강좌들을 이제 다 찾아서 이제 제가 먼저 공부를 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 석사 지망생들에게 논문을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교습을 하는지 교수법을 공부를 한 거고, 대입 논술도 마찬가지로 이 대입 논술은 특징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뭘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교수법을 보고 지금 논술 기초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논술이니만큼 논술이라는 걸 어떤 체계와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알려드리고 나서 그 틀 안에서 계속 내용을 공부해 나가야지 시험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짠 건데, 이 석박사 논문을 보면 그래요. 이 석사 논문이랑